남편은 왜 제가 화난 이유를 끝까지 모를까요? 저는 결혼 27년 차 50대 중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한참 망설였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제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긴 합니다. 27년 동안 월급 한 번 걸은 적 없고 바람도 술도 도박도 모릅니다. 친정엄마조차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서방만한 사람 없다. 저도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제 생일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깜빡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한 살 더 먹는 날인데 결혼기념일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살면 된 거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내일 내 생일이야 하고 미리 말해둔 적도 있어요. 그러면 챙겨주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아침 미역국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난 미역국 싫은데. 어제 말했잖아. 내 생일이라고. 아, 그랬나? 그게 다였어요. 잊은 척이 아니라 정말로 그날이 남편에게는 기억해둘 만큼 중요한 날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 몇 년은 저도 기대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했고요. 혹시 올해는 케이크 하나라도 사오지 않을까? 아침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몇 번을 겪고 나니 저는 점점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기대하면 서운했고 기대하지 않으면 그나마 덜 서운했으니까요. 저는 비싼 선물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결혼한 날이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벌써 이렇게 같이 산 게 몇 년이야? 여보, 항상 고마워. 그 한마디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마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남편에게 늘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생일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조금 울적해집니다.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달력을 보다가 아, 올해도 그냥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익숙해진 것과 괜찮아진 것은 다른 일이었어요.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지 서운하지 않게 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제게도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 큰 사건보다 저를 더 외롭게 한 건 매일 반복되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어도 남편의 눈은 늘 TV에 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꺼내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그래, 그랬어?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좀 얘기하면서 먹자. 남편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할 얘기 있으면 해. 저는 그냥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 기준에서는 늘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 안에 제 마음은 단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를 가장 외롭게 했던 건 제가 아플 때였습니다. 한 번은 몸살이 심하게 났던 날이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 식구들 밥을 차렸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누워있으면 이 집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열이 39도까지 올라도 밥은 해야 했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도 빨래는 돌려야 했고 제가 잠깐 누우면 결국 저녁 걱정부터 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점심을 차리다 말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약 먹었어? 먹었어. 약 먹었으면 된 거 아냐? 그럼 빨리 자야지. 남편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한참 뒤 방문이 또 열렸어요. 저는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려나 싶었습니다. 근데 저녁은 어떻게 해? 나 오늘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오늘은 배달시켜 먹어. 나도 아파도 회사는 나가.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파도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으니 그게 당연한 말이었겠죠. 그냥 이마 한 번 짚으면서 많이 아프구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그 한마디면 되는데 남편의 머릿속엔 약과 저녁이라는 해결할 일만 있었지. 아파 누워있는 제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끙끙대며 다시 일어나 죽을 끓였습니다. 아파도 쉬어본 적이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제가 차린 죽을 먹고 설거지는 해줬어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아픈 순간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늘 제 몫은 제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늘 정답을 말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정답이 아니라 제 편이 필요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던 새벽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화를 받고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남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눈을 비볐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잘 보겠지. 나 지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이 새벽에.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걱정한다고 달라진 건 없잖아. 저는 그 순간 그 말보다 딱 한마디가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빨리 가자. 역시나 그 말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나 회사 끝나고 갈게. 결국 저는 그 새벽에 혼자 차를 몰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같이 가줄까라는 말을 한 번을 안 할까? 남편은 정말 회사를 끝내고서야 왔습니다. 늦게라도 온 게 어디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섭고 떨렸던 그 새벽에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이 늘 그랬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새벽마다 수유를 하던 때였어요. 아이가 울면 저는 안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안방 문을 닫고 자고 있었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새벽 3시 캄캄한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혼자 서성이다 보면 이 큰 집에 깨어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명절도 그랬습니다. 시댁에서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들어가 종일전을 부쳤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형제들과 둘러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엌에 있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저도 잊었을 거예요. 그런데 27년 동안 비슷한 일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와 속상한 일을 얘기하면 남편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합니다. 그 모임 안 나가면 되잖아. 오늘 좀 힘들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일까진 아닌데. 없었으면 됐네. 드라마를 보다 제가 눈물을 훔치면 한심하다는 듯 말합니다. 울어서 해결되나? 남편의 대답은 늘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말과는 늘 조금씩 달랐습니다. 신혼 때 저는 말하면 알아주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몇 년쯤 지나서는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돌아오는 건 늘 그게 뭐가 그렇게 서운한 일이냐는 되물음뿐이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니 이제는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했는데 늘 해결책이 돌아오고 기대고 싶었는데 늘 조언이 돌아왔으니까요. 말해봐야 제 마음만 더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을 닫고 몇 년을 더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기능만 빠진 아주 성실한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늘 제 곁에 있긴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지난달 결국 제가 다 털어놨습니다. 그날 일도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히 병원 얘기를 꺼낸 사람처럼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담아둔 걸 하나씩 꺼냈습니다. 생일 얘기, 결혼기념일 얘기, 아팠던 날 얘기, 친정아버지 얘기.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듣고 나더니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27년 동안 한눈 한 번 안 팔고 가족만 보고 살았어. 내가 술 먹고 사고 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돈 안 갖다 준 적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드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건 맞거든요. 그저 제가 어디서 서운했는지를 끝까지 모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슬픈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서운한지 한참을 몰랐어요. 남편 말대로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러나? 내가 유난인가? 복에 겨운 건가? 그 생각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를 내자니 명분이 없고 넘어가자니 답답하고 그 사이에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그런데 새벽이 다 되어서야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서운했던 건 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생일을 안 챙긴 게 문제가 아니었고 결혼기념일을 그냥 넘긴 게 문제가 아니었고 아픈 날 죽을 제가 끓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계기였을 뿐입니다. 제가 진짜로 서운했던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무너지던 순간마다 남편의 마음이 제 곁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플 때, 무서울 때, 외로울 때 저는 그저 같이 걱정해주는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그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정답만 건넸어요. 제가 원한 건 정답이 아니라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27년 동안 저는 제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봐 준 사람 없이 살아온 거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가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면 다들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사고 안 치고 바람 안 피우면 됐지. 배부른 소리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 타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창한 사랑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꽃다발도 근사한 이벤트도 비싼 선물도 바란 적 없어요. 그냥 힘든 날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고 물어봐주는 한마디, 장 보고 들어온 무거운 짐을 말없이 받아주는 손, 걱정되는 밤에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마음. 그거면 됐습니다. 그냥 남편의 마음이 잠시라도 제 곁에 와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진심으로 이렇게 물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말문이 막힙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더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체념인지 받아들이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 외로움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사는 분 계실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다들 비슷하게 사시는지 댓글 보면서 저도 좀 위로받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남편분은 분명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큰 문제를 만든 적도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분이었죠. 그래서 더 안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외로웠으니까요. 힘들 때 함께 걱정해주는 마음, 무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외로운 순간에 아, 내 편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온기. 어쩌면 사연자분은 27년 동안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다는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보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